유주연이고요. 책 판탈라사를 이번에 썼습니다. 저는 이제 곧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대림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신청해서 듣는데 이번에도 좋은 기회다 싶어서 신청을 했고 그 좋은 기회로 책을 10권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레포트 쓰기 이후로 처음으로 완결된 글을 써보는 거고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한정된 지면 안에서 많은 걸 표현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진 하나, 글 하나 이런 구성을 갖고 책을 만들려 했는데 그 지면의 부족으로 몇 개의 글을 뺐어야 됐고 그리고 나중에 목차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려웠습니다. 원래는 퇴고를 할 때 6번 정도를 했는데 5번째까지는 이제 너무 그만하고 싶고 좌절감을 느꼈어요.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써도 될까? 이런 구조를 가진 글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6번째부터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즐겁게 하려고 글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내 한계를 왜 규정하고 내 글쓰기를 왜 내가 제한하고 있는가 싶어서 최대한 많은 거를 표현하려고 다시 퇴고 때 수정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보다가 그런 특이한 단어 이런 게 있으면 노래를 쓰는 게 취미인 사람 입장에서 언젠가 제목으로 써먹어야겠다 해서 특이한 단어들을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되고 이걸 써야겠다. 그리고 이 책도 중구난방한 이야기라서 바닷속에 있는 이야기 이런 느낌으로 가자 해서 판탈라사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경험과 꿈으로부터 노래를 쓰고 글을 쓰는데 저는 상상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상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경험을 해야 거기서부터 토대가 돼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길 가다가도 하늘 구름을 보면 이쁘다. 산호초 같다. 오늘도 오는 길에 구름을 봤는데 하얀 구름 사이에 검은 구름 하나가 있는데 그게 토끼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검은 토끼 이러고 찍고 오고 그런 걸 계속해 생각하는 편이고 또 저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이라서 항상 기록을 하고 있고 언젠가 또 펴보면 이런 꿈을 꿨었지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이어가고 왜냐면 꿈은 항상 그 중구난방이니까 종잡을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곳에서 이제 글쓰기 주제를 얻습니다. 제 책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책을 읽다 보시면 제가 굉장히 우울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도 새벽 수영을 갔다 왔고 또 끝나고 또 친구랑 놀러 가는 일정이 있는 만큼 저는 하루하루 노는 게 제일 재밌는 사람이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일단 책을 찍게 되어서 너무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고요.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더 잘 나와서 책이 너무 만족스럽고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글을 많이 써서 언젠가는 진짜 200페이지 정도의 책을 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서윤이고요. 뭐라고 소개해드려야지? 그냥 내 전업주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 쓰는 건 원래 좋아했는데요. 꾸준히 계속 뭐 어디 남기거나 그런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마침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지원을 했고 운 좋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책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행기라 사실 처음에 소재 정하는 게 조금 고민이었고요. 다양하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지식이 깊진 않기 때문에 그 얕은 지식들이 어떻게 이제 얼버무릴까 하는데 도무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중간에. 근데 뭐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행 다녀와서 간간히 이제 남긴 기록들을 채 정리하지 못한 게 많아서 이거 이번 기회에 마침 또 코로나라서 어디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 아이한테도 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저 나름으로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재를 그렇게 정했더니 방향을 잡고 나서는 이제 원래 이제 써놓은 글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술술 풀렸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장면은 책에도 제가 기록을 했지만 되게 매 순간이 되게 좋았는데 좋으면서도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가족여행이고 아이가 어리고 또 신랑도 어쨌든 초행길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여행 계획을 짜서, 그러니까 저는 조금 계획형 스타일이라 그게 조금 어그러지면 약간 못 견디는. 근데 신랑은 좀 그렇지 않은 스타일. 그냥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인데.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여행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내려놓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좀 성향인데, 그래서 여행 갔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냥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그 중에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하나우마 베이 가서 핸드폰을 떨어뜨리면서 완전히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이제 리셋이 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혼란스러웠는데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을 놓게 되었고 오히려 여행의 본질에 더 다가선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냥 만약에 하와이를 다녀오신 분들이 읽으신다면 지난 기억을 반추하는 그런 용도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안 가신 분들이 읽는다면 그냥 미리 간접 체험을 해보신다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그리고 저는 이제 글이 많지 않고 사진이 많으니까 사진 위주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이니까 많이 이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취미생활이 많이 줄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글쓰기가. 그러니까 자기와의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책 읽으시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 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하루북이라는 이 포맷이 워낙 되게 쓰기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틀 이용하는 것도 손쉽고 편집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만약에 내 글을 좀 남겨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서울의 새아이의 엄마이자 그리고 전직 언어치료사였고 현재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기 관리하는 송주연입니다.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게 웹소설이라는 장르가 있다는 걸 어쩌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여기를 아이들하고 대림도서관을 좀 참새 방학간 다니듯 여기를 맨날 왔거든요. 오면서 나를 위한 글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등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2달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하루는 꼭 글쓰기에 대한 시간을 정해놓고 쓰셔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난 당연히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목요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요일마다 너무 피곤하고 잠을 자고 싶고 그래서 이게 꾸준히 글쓰기도 힘들구나. 이렇게 짧게 5줄에서 10줄 쓰는 거는 간단하지만 긴 장문을 쓰는 거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사실은 달리기를 쓰고 싶진 않았었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알다시피 권태기라고 있었어가지고 달리기를 좀 멀리하고 내 생활에서 좀 피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제 글쓰기도 좀 회피하려고 달리기로 회피하려고 다른 일 때문에 여기로 온 건데 하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 달리기에 대한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을 이제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달리기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코스가 저희가 안양천, 도림천하고 안양천이 코스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신정교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목교, 그 다음에 양평교, 그래서 한강 합수부를 찍고 턴을 하시면 그게 큰 한 바퀴가 돼서 10km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보를 걸으셔도 되고, 네, 그런 코스로 계속 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완벽할 수 없어. 모든 분들이 봐도 날 질타해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글을 썼어요. 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게 많은 글이라서 네, 어떤 분들은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책으로 냈을까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거를 계기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쓴이가 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고 나도 글 좀 쓸 수 있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이 다음에 이 수업이 또 있으면 같이 등록해서 또 배움의 길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선아라고 하고요. 아기 임신하고 나서부터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바쁘게 회사 일하고 지내다가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나니까 내가 언제까지 회사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좀 옛날부터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제가 하는 업무가 해외 쪽 일이 많아가지고 원래도 업무 안에서 이제 번역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거 생각해보다가 번역 같은 거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본격적으로 전업 번역가라기보다는 약간 부업처럼 회사 일도 계속 하면서 뭐 그냥 틈틈이 해서 한 1년에 한두 권씩 해가지고 지금 한 20권 정도? 25권 정도? 영등포구에 되게 뭐 글쓰기나 그런 강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근데 항상 이렇게 뭐 단편적으로 이렇게 수업만 받고 글을 이제 한두 편 합평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공지할 때부터 약간 뭐 짧지만 한 권을 마무리해보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채찍질하고 그러면은 맨날 한 편 겨우 막 쓰고 두 편 겨우 쓰고 했는데 좀 나도 긴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신청을 하게 됐어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번역서를 해도 사실 그냥 초고가 나오는데도 최소한 2달? 아무리 빨라도 1달에서 2달 정도 걸리고, 책으로 나오는데 또 몇 개월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에 맞는 뭐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하고, 또 책을 저희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만 책을 정말 시장에 출간하려면 그 출간 시기라든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일정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사람의 품에 드는 것은 이제 익히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 정도의 원고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혼자 써보는 거는 굉장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원동력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책을 읽는 게 되게 즐겁기 때문인 것 같아요. 책은 그러니까 뭐 혼자라도 그 책에 대해서 뭐 서평을 쓰고 싶고 책이 너무 좋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또 뭐 안 좋으면은 이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그런 약간 책벌들이 있으니까 계속 거기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정말 이제 하나의 책을 읽는데 30번, 그러니까 30명이 하면 30명 읽는 것 같은 기분? 5명이 읽으면 5번 읽은 기분?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고 나라면 읽지 않았을, 내가 혼자라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책을 여러 명이 같이 읽으니까 좀 그래도 다양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내가 좀 몰랐던 분야의 그런 책들도 또 추천받아서 읽게 되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약간 책도 읽고 사람도 읽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독서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사귀고 그냥 책하고도 사귄다는 마음으로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너무 처음부터 막 어려운 책이나 그런 뭔가 필요에 의한 독서라는 강박?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 인문 교양을 쌓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막 이런 거보다는 조금 즐겁게 할 수 있는 책 위주로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독서의 즐거움, 그래서 독서 모임 가보니까 재밌더라 이런 거 느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계속 하시지 않을까. 글 쓰는 법에 대한 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책 한 권을 낸 저자는 신인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 김현수 작가의 소설가의 일이라는 책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한 번 뭔가 책 한 권이라는 글을 써내고 나면은 그 사람이 변화한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경험일 수 있지만 2달 동안 뭔가 이 한 권의 텍스트, 한 권 분량의 텍스트를 계속 생각하고 그걸 이제 쓰고 막 구성하고 이런 경험이 저한테 되게 너무 좋았던 경험인 것 같고, 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 정도 쓸 이야기는 품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내놓는 경험을 진짜 모두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50대 주부 김남희입니다. 작년까지는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무슨 뭘 해볼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옛날에 어릴 때 한때는 뭐 문학 소녀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가 한다면 뭘 해볼까, 뭐 이제 글을 써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동화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동화 작가 글쓰기를 검색을 해보다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던 중에 그래도 가까운 데가 대림도서관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서 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거는 저는 이제 글을 한 번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전에도 글을 쓰다가 중간에 항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글을 못 쓰지? 라는 생각과 함께 나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구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잘 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글을 옛날엔 잘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착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좌절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고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하니까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았는데, 좀 힘든 거는 아무래도 많이 써보질 않아서 약간 그 독수리 타법, 약간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생각의 속도와 이 손의 속도가 따라가질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독수리 타법이.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고, 중년에 그 독수리 타법의 슬픔 그게 조금 과정이 힘들었어요, 하면서. 그래서 시간은 없고. 저는 제 인생에서 아빠가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제 인생에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때 제가 아이를 낳고 아빠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게 너무 컸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근데 그 아빠가 뭐 아빠를 내가 너무 좋아했고 아빠를 너무 사랑했고 막 이래서 아빠의 빈자리가 큰 게 아니라, 저는 아빠의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되게.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정말 아빠처럼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빠에 대한 미움이 되게 컸어요. 되게 미움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빠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인생에 정말 한 절반이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거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글쓰기에서 주제를 하나 정하라고 했을 때 왜 잘 됐다. 그냥 아빠에 대한 그냥 언젠가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아빠에 대해서 써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쓰게 됐죠. 근데 그때 아빠를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 넷에 엄마에 아빠 혼자 남자였는데 아무도 아빠를 한 번도 아빠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사신 동안에 그때는 다 아빠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나도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또 나도 이제 부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입장도 돼보고 하니까
아, 그때 아빠는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아무도 아빠 편을 들지 않고 이렇게 막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때 아빠 얼마나 외로웠을까. 처음으로 제가 이 책이란 걸 또 처음 만들어보고, 글이란 것도 처음 문장과 끝 문장을 처음으로 한번 완성도 해본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너무 뜻깊었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일단은 이 책을 뭐 누군가 읽게 된다면 내 모습도 뭐 과거, 미래, 현재 다 다르듯이 부모님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부모님만 보지 말고 좀 더 다른 모습도, 내가 보지 못한 부모님 모습도 좀 보려고 하는 것도 나중에 언젠가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좀 더 그게 좀 덜 후회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이름은 이지영이고요. 필명이 따로 있어요. 지연이라고. 예, 제가 정했어요. 예. 역시나 제가 계속 이렇게 작년서부터 글로 표현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뭐 도서관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 대림도서관에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또 나만의 책이 또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시간이 여유가 있었다면 있고 부족하다면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기한을 두고 목표가 있는 또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정진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또 마냥 또 늘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50일의 썸머라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그 계절이 막 여름 접어들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무더위가 시작될 때쯤 이게 끝나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서 50일의 썸머라고 거의 뭐 7, 8주 정도? 예, 저한테는 그 초여름의 글쓰기? 예, 그런 의미였어요. 네.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그랬으면 다른 주제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주제를 정할 때 사실 저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제로 한번 정해봄으로써 그 여름을 조금 더 가까이 또 파헤쳐보고, 그러다 보면 또 애정하게 되고, 내가 그 전에 그냥 마냥 덥고 싫어서 빠뜨렸던, 놓쳐버렸던 그런 여름의 속살들을 이렇게 글을 통해서 접해보면 훨씬 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사실 기획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 책인데,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시되는 책도 만들어보고, 저에게는 진짜 제 책의 주제도 그렇고 이번 여름이 진짜 너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남다른 그런 여름이었거든요. 대림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 또 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쨌든 저한테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고 싶네요. 네. 네, 저는 이름은 진의환이고요. 대기업에서 35년 동안 일하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일단 제가 글을 그동안에 좀 썼는데 진짜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전문가 분들의 어떤 조언, 가르침을 받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 생각해가지고, 마침 대림도서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시기에 기꺼이 얼른 지원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도 가장 깊게 생각하는 게
행복한 인생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 행복이라는 게 주제를 맞춰서 쭉 일관성 있게 이렇게 어느 문장을 봐도 다 하나로 향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사실 그 부분을 맞추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그런데 제 기억이 그 정확성이 그때 그대로 사진 찍듯이 지금 이렇게 복원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어렸을 때는 모든 걸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려고 그때의 기억은 그리고 또 좋은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했던 송아지하고 동굴이하고 그 기억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책의 어떤 결론에서 얘기했는데 콧구멍 없는 소라는 거는 누가 나를 구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자유로. 완전한 자유라는 건 이 세상에서 없죠. 내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사회의 규범이 있고 도덕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사는데 내가 뭘 하든 간에 그 규범이나 도덕에 그걸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자유다. 자유가 있어야 일단 행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이 최소한 여기에 나온 얘기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순기능이 책을 쓴다는 거에 또 다른 순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 썼는데 과연 요새 신세대 MZ 시대 신세대들의 콧노래가 뭔지 잘 이해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더 쓰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또 너무 그 본래 의미가 또 희석되고 그래서 네, 이건 한 40, 50대까지는 다 이해를 할 거고 또 더군다나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겠지만은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신세대들은 우리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우리의 어떤 것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그런 게 고맙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이게 더군다나 이제 언택트 시대지만은 뒤도록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면서 더 했으면 참 아쉬운데 그런 게 이번에는 이렇게 한 49페이지, 60페이지 했지만 진짜 한 번 더 이번에 한 100페이지 정도로 한번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면 기꺼이 또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금희고요. 올해 61세가 돼서 1살이 돼서 한갑이 됐어요. 그래서 한갑을 기념하면서 제 첫 책이 나와서 너무 기뻐요. 이제 브라질에 가서 지내게 되면서 이제 여행을 그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녀와서 저는 다녀오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다녀오고 나서 이런 걸 찾아보고 정리하는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어디를 갔다 왔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80대에서 정작 여행을 갈 수 없을 때 다리에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이걸 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진하고 정리를 하게 된 게 이렇게 어쨌든 지금에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고맙죠. 편집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빅이라는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글이 담기고 어떤 사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과정을 직접 배울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다음에 또 우리가 하고 싶으면 페이지 수를 늘려서도 할 수 있는 걸 응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를 보고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의 시집을 사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한 4번 정도 봤는데 그때는 꼭 사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정현종 시인이 번역하신 걸 사서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선 이제 제가 이전에도 보니까 남미 문학이나 남미 음악 뭐 이런 데 역사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파블로 네루다 시인의 생가가 있고 그분이 사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셨던 곳이 칠레에 여러 곳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른 곳은 못 가보고 발파라이소에 이 생가만 가보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갔다 와서 글을 쓰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글을 쓰려면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책도 더 많이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근데 또 어느 블로그인가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찾아서 여행을 하고 보니까 감상을 미리 도둑질 당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보고 제가 맞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계획해서 가는 경우에 이제 브라질에서 마지막으로 여행 갔던 페트로폴리스하고 오르브레토라는 곳이 있는데 정보가 하나도 없이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가는 것도 능사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무한할 것 같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읽어온 그런 어떤 사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읽고서 거기에서 어떤 서사라든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 게 마지막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뭔가를 조그만 것이면 성취하는 경험이 그 사람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작은 성취의 경험이 반복이 되면 더 큰 자신감을 갖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성취감이 자꾸 쌓아지는 거예요. 이제 피터 비엘이라고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책을 쓰신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 책을 이제 오늘 요즘에 읽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읽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을 쓴 사람은 그 이전과 분명히 달라져 있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적당한 그런 언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신을 적당히 표현함으로써 그게 어떤 자신을 정화시키는 과정도 된다라는 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유진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 있으시죠? 네, 첫 책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너무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여러분들 다 같이 모여서 축하를 했으면 좋겠을 자리인데 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선물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시 한 편을 여러분께 낭송해 드리고 싶네요. 네, 제목은 뒤처진 새라는 시입니다. 뒤처진 새, 라이너 쿤체. 철새떼가 남쪽에서 날아오며 도나우강을 건널 때면 나는 기다린다. 뒤처진 새를.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 남들과 발 맞출 수 없다는 것. 어릴 적부터 내가 안다. 뒤처진 새가 머리 위로 날아 떠나면 나는 그에게 내 힘을 보낸다. 이 시를 왜 이렇게 내가 매일 읽고 있나 생각을 해보았더니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남들과 발 맞출 수 없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한쪽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픈 것 같으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이 시인이 저에게 김유진 씨 남들과 발을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주는 듯한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읽고 쓰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통하죠. 네. 그런데 읽고 쓴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주는 선물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답을 이 시에서 찾고 싶습니다. 글과 쓰기와 읽기는
남들과 발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좀 내가 뒤처졌을 때 그리고 또 앞섰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그것을 다스려주고 괜찮다고 다독여주기도 하고 겸손해지라고 말해주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쓰고 읽기가 내 옆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강력한 삶의 무기 하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읽고 쓰는 거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주제 각 개인의 주제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셨던 글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그 수많은 스토리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연장성산에서 같이 쓰고 계시죠. 네, 아니면 조금 잠깐 멈추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글쓰기와 읽기가 우리가 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 읽는 것이 쉽지는 않고요. 또 매일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옆에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옆에 두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삶이 좀 흔들릴 때, 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또 마음이 이렇게 고양될 때, 그럴 때 읽고 쓰는 거 여러분들 언제나 옆에 있으니까 수시로 필요하실 때 이렇게 쓰시고, 또 마음의 위안도 얻으시고, 또 한 걸음 나아가 보시고, 그런 것들을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또 언젠가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눌 그런 시간들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읽고 쓰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글쓰기 계속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